영혼의 해부. 캐롤라인 미스. 서문. 물론 흔치 않은 일이겠지만 우리는 세계와 자아에 대한 인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독특한 인물을 만날 때가 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만날 사람이 그런 특별한 인물이다. 작가이자 직관의학자인 저자는 영성과 건강에 대한 자기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을 사로잡고 영감을 불어넣을 것이다. 거기에는 예전에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지 의아할 정도로 상식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 우리에게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일대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주거나 지금 걸어가고 있는 영적인 길을 되돌아보게 할 만큼 이례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 내가 저자의 철학을 접한 건 10여 년 전이었다. 저자의 메시지는 지극히 간결하면서도 강력했다. 우리는 고유한 영적 임무,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능력을 책임감 있고 현명하면서도 성실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일종의 신성한 계약을 맺고 태어났다는 것이다. 지난 수천 년 동안 힘은 부패하며 따라서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라는 생각이 사회를 지배했다. 또한 권위와 통제, 돈과 섹스가 권력에 인위적인 덫을 씌우기도 했다. 만일 여러분도 힘과 권력에 대해 이 사회의 통념과 같은 생각이라면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인생관이 송두리째 뒤바뀔지도 모르는 엄청난 충격을 각오해야 한다. 이 책의 저자는 진정한 힘, 즉 인간의 영혼이 가진 힘을 바라보는 매우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인체의 에너지, 즉 인체의 힘 중심을 감지할 수 있는 뛰어난 직관 능력자들이나 신비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 존재했다. 앨리스 베일리, 즉 신지학회의 제3대 회장으로 뉴에이지 운동의 기초를 다진 여류 신비 철학자를 말한다. 리드 비터, 신지학회의 주도적인 인물로 크리슈 나무르티를 세계의 교사로 키우고자 했던 신비 철학자이다. 루돌프 슈타이너, 세계 전역에 걸친 발도르프 학교로 잘 알려진 인지학의 창시자이다. 이런 사람 등도 이 분야에 탁월한 글을 썼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이 책의 저자만큼 인간의 에너지 장을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루진 못했다. 지금까지 이토록 분명하게 영혼의 해부도가 낱낱이 밝혀진 적은 없었다. 우리는 이 책에서 21세기 의학을 위한 토대를 만날 수 있다. 유사 이래 인간이 품어온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의문은 과연 내 인생에 숨어있는 목표가 무엇인가 였다. 저자는 이 의문에 대해 단순하지만 심오하게 답한다. 우리의 목표는 자기 영혼의 이상에 어긋나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에 황금률을 체현하면서 모든 생각을 신성한 기도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야말로 단순하다. 하지만 절대 쉬운 길은 아니다. 사람들이 꽉 들어찬 방에 들어갔을 때 왠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이 드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잠재의식이 짓거리는 말에 주파수를 맞출 수가 있고 그리하여 그네들의 에너지와 건강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에너지 상태는 물론 지력과 체력, 정서적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모든 요소를 일일이 다 안다고 상상해보라. 바로 이처럼 자기 자신과 타인의 에너지를 관찰할 수 있는 도구를 전해주려는 것이 이 책에 담긴 지혜의 내용이다. 초미립자를 연구하는 양자 물리학자들은 생명의 본질이 진동임을 밝혔다. 인간의 DNA는 52에서 78GHz, 즉 초당 수십억의 사이클로 진동한다. 과학적인 측정 장치들을 전부 동원한다고 해도 아직까지 특정인의 특정한 주파수나 에너지 흐름의 장애를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 첫째는 생명 에너지가 정적인 것이 아닌 동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생명 에너지는 항상 움직이고 있다. 둘째는 인간의 마음이나 에너지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 실체가 아니지만 이 책의 저자 캐롤라인처럼 직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 비밀이 열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사실 나도 25년 동안 세계 전역에서 네로라 하는 직관 능력자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지만 캐롤라인 미스처럼 명쾌하고 정확한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다. 캐롤라인 미스는 인체의 미묘한 에너지를 감지하고 우리의 전자기적인 존재가 말하는 언어를 읽어낼 수 있다. 그리하여 캐롤라인 미스는 육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와 현재의 감정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진단해낸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신념 체계와 세포의 주파수, 에너지 체계의 균형을 뒤흔드는 깊고 쓰라린 체험이나 태도 등을 감지해낸다는 것이다. 그녀가 읽는 우리의 영혼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힘인 것이다. 이 책에서 여러분은 자기 몸의 7가지 힘의 중심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중심들은 생명 에너지의 흐름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조정자이다. 이 중심들은 변화무쌍한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생물학적 배터리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 역정이 곧 자신의 몸 그 자체다. 설령 이 책에서 배울 것이 별로 없더라도 이 사실만큼은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지나친 집착이나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 때문에 활력이 떨어지는 걸 피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돈과 섹스, 외부적인 권위 등 잘못된 힘의 상징들이 우리를 좀먹지 않도록 자아 감각과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직관을 발달시킬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인체의 7가지 에너지 중심을 이해하는 흥미롭고 새로우며 보편적인 방식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유대교, 기독교, 힌두교 등 각 종교에서 바라보는 힘에 대한 관점을 통합하여 7가지의 영적 진실을 제시한다. 이 책의 저자 캐롤라인 미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세계 4대 종교에 담긴 우주적 진실은 신성이 7단계의 힘으로 생물학적 체계에 갇혀 있다가 이 7단계의 힘이 발현되면 각자가 개인의 힘에서 더욱 세련되고 초월적인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기독교의 성사, 카발라, 즉 유대교의 신비주의를 말한다. 카발라, 차크라, 즉 우리 몸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관리 체계를 말한다. 이 차크라에 담긴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통합한 이 힘의 도움으로 영원한 탈바꿈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아는 것, 지식은 힘이다.
그리고 이 책에 소개된 지식이야말로 개인적인 힘의 비밀을 여는 열쇠이다. 이 책은 또한 대체의학의 본질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자신의 영적인 이상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동시에 우리를 일깨워 자기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나는 이처럼 독창적인 책을 준비하는 오랜 기간 동안 저자 캐롤라인 미스와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나의 삶은 이 책에서 얻은 지식 덕분에 내가 꿈꾸던 것 이상으로 풍부해졌다. 캐롤라인 미스의 지혜에 힘입어 여러분의 삶 역시 나처럼 무한히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노만 실리, 전 미 통합의학협회 창립자 겸 이사장. 들어가는 말. 의학적인 통찰력 갖기. 나는 1982년 가을 신문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신학 석사 학위를 받고 두 사람의 동업자와 스틸 포인트라는 단행본 출판사를 차렸다. 의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립시키겠다는 취지로 우리는 주로 대체의학 및 일련의 치유법과 관련된 책을 펴냈다. 내 사업이 대체요법과 관련된 것이었지만 그런 분야에서 직접 활동할 생각은 없었다. 나 스스로 치료사를 만나볼 생각도 없었고 명상도 거절했으며 풍경이나 뉴에이지 음악, 유기농법의 장점 같은 것은 혐오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냉철하고 현실적인 신문기자 냄새가 풀풀 나도록 차려입고 사발제 커피를 마시면서 줄담배를 피워댔다. 말하자면 신비한 경험 따위를 논할 준비가 전혀 안 된 그런 상태였다. 그런데 그해 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식 능력은 상당히 확장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아는 사람의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는 말을 친구한테서 듣는 순간 갑자기 내 머릿속에 그 문제의 원인이 확 떠오르는 그런 따위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내 말은 섬뜩할 만큼 정확했고 그 소문은 곧 인근으로 쫙 퍼져나갔다. 이내 사람들이 출판사에 전화를 걸어왔다. 건강에 대한 직관적인 판단을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1983년 봄까지 비교적 단순한 우울증에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건강상의 위기나 인생의 갖가지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상태를 읽어주었다. 말하자면 그건 안개 속에서 뭔가를 붙잡듯이 어렴풋한 감으로 말한 것이었다. 나로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겁이 나기도 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느낌이 떠올랐는진 전혀 설명할 수 없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당사자의 허락을 얻고 이름과 나이를 듣기만 하면 도저히 사람의 말이라곤 믿어지지 않는 공상 같은 이야기가 봇물 터지듯이 나에게서 흘러나왔다. 비인격성. 다시 말해서 떠오르는 그런 인상에 대해 아무런 느낌이 없는 상태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그런 상태야말로 내가 그런 이야기를 꾸며대거나 내 의식을 투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내 나름의 지표였기 때문이다. 감정적인 애착이나 거침이 없는 낯선 사람의 앨범을 들여다보는 일과 자기 가족의 앨범을 들여다보는 일의 차이라고나 할까? 인상, 즉 읽혀지는 사람과 관련하여 머릿속에 영화 화면처럼 떠오르는 그런 인상은 뚜렷한데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그런 것이었다. 나 역시 내가 읽어주는 일련의 인상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랐기에 2달쯤 지나자 그런 상담이 매우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상담하기가 두려워졌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의학적 직관을 사용하는 것이 일종의 게임과 같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면서 그럭저럭 견뎌냈다. 정확하게 때려 맞추면 기분이 아주 좋았다. 그건 바로 내 온전한 내면이 아무런 손상을 받지 않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한편으론 이번에도 그것이 제대로 말을 들을까? 아무런 느낌도 안 나면 어떡하지? 혹시 틀리면 어쩌지? 인상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을 물으면 어떻게 하나? 건강하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시한부 삶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쩌지? 무엇보다도 명색이 저널리스트에다 또 신학도에 출판까지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아슬아슬한 고개를 하고 있어도 되는 걸까? 하는 등등의 회의가 생기기도 했다. 어떤 훈련을 받지도 않았는데 슬프고 겁먹은 사람들에게 신의 뜻을 설명해 주어야 할 책임이 내게 부여된 것처럼 느껴졌다. 우습게도 신께서 자기들에게 무슨 일을 역사하고 계신지 꿰뚫어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나 역시 신께서 내게 무슨 일을 역사하고 계신지 꿰뚫어 보고 싶었다. 결국 내가 느낀 강박감은 수년간의 편두통을 불러왔다. 내게서 솟아나는 그 기술이 빵을 굽는 재주와 별 차이가 없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희망을 끝까지 가질 만큼 철이 없지도 않았다. 신앙심이 더욱 돈독해지고 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란 결국 당사자를 수도원이나 정신병원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음을 나는 절감하고 있었다. 나는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본질적으로 성스러운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인식이 뚜렷해진 이상 내 존재의 분열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신비한 옛날 이야기에서처럼 내 능력이 갑자기 사라져 버릴까봐 두려워하면서도 내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나를 평가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느꼈다. 그러나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든지 내가 느끼는 내 인생의 종착역은 불행이었다. 그러나 나는 새로 드러난 나의 인식 능력에 현혹되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건강을 계속 진단하게 되었다. 초기의 이 무렵에 내게 떠오른 인상은 주로 사람들의 당면한 건강 문제와 여기에 관련된 정서적,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사람들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를 분명히 보았다. 그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역사를 말해주는 온갖 정보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에너지는 그 사람의 영혼이 확장된 것이었다. 학교에서는 결코 배운 적이 없는 지식. 이를테면 우리의 영혼은 일상생활의 일부로서 우리의 사고와 정서를 표현하고 나아가서 가장 구체적인 세속 잡사에서 어느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환상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기록한다는 사실 따위를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했다. 얼마나 덕을 베풀며 살았는지에 따라 사후에 우리의 영혼이 위로 뜨거나 아래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배운 적이 있지만 내게는 이제 우리의 영혼이 그 이상이었다. 영혼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다 끼어든다. 그건 생명 그 자체인 의식의 힘이다. 나는 자동 항법 장치가 갖춰진 비행기의 조종사처럼 다른 사람의 건강을 계속해서 읽어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나는 내 기술에 대한 양면적인 태도가 극복되는 순간을 맞이했다. 암에 걸린 한 여자와 상담하고 있었는데 날씨가 더워서인지 나는 매우 지친 상태였다. 그녀와 나는 출판사의 좁은 사무실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그녀에 대한 읽기를 마치고 말을 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중이었다. 나는 그녀의 몸 전체에 암이 퍼져 있다고 할 참이었다. 그러면 그녀는 이 엄청난 불행이 왜 자기에게 닥쳤는지 물어오겠지.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나는 와락 짜증이 났다. 할 수 없는 일이지 뭐. 체념하고 막 입을 떼는 순간 그녀가 손을 뻗어 내 무릎에 턱 얹더니 이렇게 말했다. 캐롤라인, 내가 아주 몹쓸 암에 걸렸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 듣기 싫은 질문에 맞닥뜨리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거의 고함치다시피 말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에너지 때문에 내 얼굴은 갑자기 붉어지고 말았다. 나를 밀어젖히고 내 성대를 이용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 말은 내 몸을 뚫고 나왔다. 나는 앞에 앉아 있는 그녀를 더 이상 쳐다볼 수가 없었다. 동전처럼 조그맣게 쪼그라든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내 머리로부터 꼼짝 말고 서 있어! 라고 명령이라도 받은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어떤 목소리가 내게서 나와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이 살아온 인생 역정과 살면서 맺은 모든 인간관계를 쭉 돌이켜봐도 되겠어요? 그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당신이 겪은 모든 두려움을 함께 짚어볼까요? 그리고 이 두려움들이 어째서 그토록 오랫동안 당신을 지배하고 더 이상 생명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자양분을 줄 수 없도록 만들었는지 조사해 볼까요? 이 존재는 그녀가 자기 삶의 모든 세세한 사항을 그야말로 낱낱이 돌이키도록 이끌어 주었다. 가장 사소한 대화까지도 기억했고 혼자서 울어야 했던 엄청난 고독의 순간들을 떠올리게 했으며 아무리 작을지라도 의미 있는 모든 인간 관계를 기억하게 해주었다. 이 존재는 우리 삶의 그 모든 순간들과 아울러 그 순간을 채우고 있는 모든 정신적, 정서적, 창의적, 육체적인 활동은 물론 심지어 휴식까지도 다 알고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은 기록된다. 우리가 취하는 모든 태도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힘을 가져오는 근원이며 따라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 이 경험에 나는 완전히 압도당했다. 우주의 가장 친밀하고도 궁극적인 계획에 직면하여 절반은 두려움으로 또 절반은 겸허함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다. 인간의 단순하고 합리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신성한 존재라 할지라도 도대체 어떤 시스템이 작동해서 모든 인간의 욕구를 잊지 않고 챙기다가 금전적인 도움보다 치유를 바라는 기도에 우선권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말하자면 삶의 매 순간이 크나큰 가치를 지니는 이 신성한 장관에 나는 아직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여전히 관찰자의 입장에서 나는 자기에게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님을 그녀가 몰랐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다. 왜 내가 암에 걸려야 합니까? 라는 그녀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녀의 과거를 어떻게 그토록 자세히 알 수 있었는지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 기도에서 놓여나자마자 나는 다시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전혀 기억나지 않았지만 조금 전에 그녀가 그랬듯이 이번에는 내 손이 그녀의 무릎에 놓여 있었다. 내 몸은 떨고 있었다. 나는 손을 거두었다. 너무 고마웠어요. 이제 저는 모든 것과 더불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남긴 말의 전부였다. 잠시 숨을 고르다가 그녀가 말을 이었다.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모든 것이 좋아요. 그녀는 내 사무실을 떠났고 곧이어 나는 스틸 포인트를 둘러싼 탁 트인 아름다운 공간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결과가 어찌 되든 나는 이 직관적인 능력과 공생하기로 타협을 보았다. 1983년의 그 가을날 이후 나는 전력을 다해서 직관 의료인으로 활동했다. 이는 내가 직관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질병과 불안 또는 삶의 위기를 가져오는 근본 뿌리인 정서적, 심리적 또는 영적 에너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는 뜻이다. 때때로 나는 당사자가 발병했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한 시점에서 질병의 진행 상황을 감지해낼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 작업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삶이 조화롭지 못하고 뭔가 잘못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어떤 극적인 첫 번째 사건을 계기로 직관적인 능력이 내 삶으로 들어온 건 아니었다. 마치 적당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늘 거기 있었던 것처럼 그 능력은 나의 내면에서 쉽고도 자연스럽게 깨어났던 것이다. 성인이 되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듯 나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본능에 계속적으로 반응하면서 늘 직관적으로 긴장해 있었다. 여러분 역시 본능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평가하지만 여러분의 평가는 이미 알고 있거나 적어도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었던 사람에 대한 판단이다. 그러나 내 직관의 놀라운 점은 이전에 전혀 연관되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나는 사전 접촉을 싫어한다. 그런 지식이 있으면 내 직관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쓰면 쓸수록 직관은 점점 더 정확해졌다. 늘 약간의 신비함이 남긴 하지만 이제 직관은 내게 거의 일상처럼 느껴진다. 어느 정도까지는 직관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지만 사실 나는 내가 그런 능력을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인생이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았을 때 느끼는 깊은 좌절감과 결합된 영적인 문제들에 대한 호기심의 결과로 직관이 극단적으로 개발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나의 의학적 직관이 단순히 내가 뭘 잘못 먹었기 때문에 개발되었을 가능성도 물론 50대 50이다. 신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게 되었다. 직관과 공생하기로 작정한 다음에도 나의 직관력을 완성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의학을 하는 동료들의 도움과 안내를 받는다고 해도 내 앞에는 그럴 만한 사람도 스승도 없었다. 그래도 14년 남짓 그런 작업을 해온 지금 직관은 내게 육감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곧 이제 내가 에너지의 언어와 의학적 직관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직관과 더불어 일하면서 나는 질병의 정서적, 심리적 원인을 규명해왔다. 육체적, 정서적 스트레스는
의심할 바 없이 특정 질병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이른바 A형 사람들과 심장질환의 관련성 등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 그러나 내 통찰력이 특별하다는 건 정서적, 영적 스트레스 또는 불안이 모든 육체적 질병의 근본 원인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일부 정서적, 영적인 위기는 특히 신체의 특정 부위에 발생한 문제와 상응할 때가 많다. 예컨대 심장병 때문에 내게 온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살이에서 사랑을 거부당한 적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허리에 요통이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암 환자들은 과거에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이나 풀지 못한 정서적 문제와 연관된 경우가 많았으며,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대개 가족 간에 골이 깊은 갈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인간의 에너지 시스템을 더 깊이 연구할수록 우리의 몸이나 삶에서 닥치는 대로 무의미하게 창조되는 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더욱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정서적, 영적 스트레스와 특정한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물질의 핵인 인간 에너지 시스템의 해부학,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해부학이라는 맥락이 필요하다. 이 점은 미국 전역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현재 내가 가르치는 내용인 동시에 바로 이 책의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의학적인 직관력 덕분에 나는 질병이 갖는 에너지 차원의 원인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갖가지 도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중요한 건 치유란 단순히 몸이 질병에서 회복된다는 뜻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치유란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던 두려움이나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당사자의 영혼이 놓여나 자유로워진다는 뜻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영적인 해방과 치유는 심지어 육체적인 사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있다. 인간 에너지 시스템이 말하는 언어를 배우는 건 자기 이해의 수단인 동시에 영적인 도전을 이겨나가는 길이다. 에너지 해부학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자기 삶의 모습을 정리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심오한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아에 대한 이와 같은 지식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주고 그리하여 여러분은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정서적, 육체적 치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앞으로 소개하는 직관의학은 해부학과 직관, 몸과 마음, 영혼과 에너지에 대한 14년간의 연구를 요약한 것이다. 이 책에서 나는 그동안 터득한 에너지의 언어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에너지 해부학의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여러분은 자기 몸을 영혼의 드러남으로 자각하게 되고 마치 경전을 읽어나가듯이 자기 몸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에너지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면 자기 몸 안에 깃들인 영혼이 보이고 무엇이 영혼을 나아가 우리를 만들어내고 강하게 만드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에너지의 언어는 여러분에게 자신이 가진 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힘을 약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에너지를 잃지 않도록 예방할 수도 있다. 에너지의 언어를 사용하고 인간의 에너지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자신의 몸에 바탕을 둔 확실한 실험 자료를 통해서
더욱 분명한 직관적 인상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나는 심오하고 유서 깊은 고대의 몇 가지 영적인 전통, 이를테면 힌두교의 차크라, 기독교의 성사, 카발라의 생명나무 등이 육체와 영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해석한 현대의 새로운 시각을 원용할 것이다. 이슬람의 풍부한 가르침은 의도적으로 제외했는데 그건 결코 이슬람의 진리를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내가 유대 기독교나 힌두교,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는 살아보았으나 이슬람의 전통 속에서는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슬람의 지혜를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예부터 전해오는 진리를 통해 자신의 몸과 영혼을 볼 수 있도록 배우면서 여러분은 직관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을 더욱 잘 이해하고 이끌어 나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인간의 에너지 체계와 그 진단의 이론과 실제, 의학적 직관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는데 막상 집필을 시작하고 보니 영적인 틀이 없으면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을 정확하게 그려낼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좀 더 위대한 신성의 에너지가 개별적이고 영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각자의 개인적인 힘을 알아야 하며 영적인 틀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가져야 할 공동의 목표를 찾아내야 한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이유로 병들기도 하고 반대로 치유되기도 하는 같은 종류의 육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인간의 경험상 공통되는 정서적 심리적 문제도 공유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포기와 상실, 배신의 느낌을 두려워한다. 분노는 기독교도나 힌두교도의 몸에서처럼 유대교도의 몸에서도 독소이지만 반대로 우리 모두는 사랑에 저절로 이끌린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 모든 문화권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책이 갖는 몸과 마음의 초점은 상징적 통찰력이 담긴 영혼의 언어로 채워져 있다. 상징적 통찰력은 자신과 타인들은 물론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인생의 여러 사건들을 보는 하나의 방법이다. 상징적 통찰력은 사람과 사건, 특히 질병과 같은 고통스러운 도전 따위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를 밝혀주는 건강한 객관성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므로 상징적 통찰력을 개발한다는 건 바로 직관적인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과 동의어다. 상징적 통찰력은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치유와 온전함을 가능하게 하는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게 한다. 내 강의와 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혼한 건강 전문가, 건강 문제에 조언이 필요한 사람, 의학적인 직관력을 바라는 사람 등등 실로 다양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는 공통적으로 자기 영혼의 힘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 말하자면 내면의 명민한 예지와 자신의 직관적인 목소리를 개발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워크숍에 왔던 의사들은 환자들의 질병이 정서적인 문제, 더 나아가 영적인 문제에 원인이 있음을 느꼈을 때 맛보았던 의료인으로서의 좌절감을 내게 털어놓았다. 전통적인 의학에서는 영적인 개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자유롭게 영적인 진단을 내릴 수 없었던 것이다. 많은 의사들이 직관에서 비롯된 인상을 매번 억누르곤 했는데 그 이유는 그중 한 사람이 말했듯
아직은 육감의 증거를 의료보험 청구서에 올릴 수 없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의학적 직관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충분하거든요. 다만 환자 가족의 생활 패턴과 환자의 좀 더 깊은 심층에 자리 잡은 영적인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환자들은 그런 정보를 필요로 하거든요.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만 가릴 뿐이니까 약보다는 오히려 그런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영적인 맥락을 알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자 하는 욕구는 보편적이다. 에너지의 언어와 상징적 통찰력을 훈련하는 일은 건강과 치유의 영역에서 전통 의료와 영적인 접근법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처음 질병의 존재를 직관적으로 읽어내기 시작했을 때 나도 의학적인 맥락과 영적인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겁도 나고 혼란스러웠었다. 그래서 처음 2년간은 내가 감지한 정보 중에 많은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의 역할을 제한하여 숨어서 병을 일으키는 정서적, 심리적, 영적인 긴장과 다른 요인들을 해석해주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았다. 특정한 의학적 요법이나 외과적인 절차가 필요한 환자들은 일절 건드리지 않고 곧바로 의사에게 보냈다. 그런데 1984년 나는 의학 박사인 노만 실리를 만나서 그와 함께 인체를 해부하는 집중적인 훈련에 들어갔다. 환자들의 삶과 질병에 대해 노만 박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받은 인상에 대한 느낌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지금도 환자를 치유하지 않고 그 환자의 정서적, 심리적 위기의 근원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어쨌든 이 해부학 훈련은 나의 기법을 완성시키는데 꼭 필요한 안전지대를 제공해 주었다. 훗날 의학적 동료이자 절친한 벗이 된 노만과 함께 일하는 동안 물리적인 질병이 가시적으로 발병하기 직전 단계에서 내 기법이 환자에게 아주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리적으로 몸에 병이 생기기 전에 이미 에너지 상으로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등 각종 지표가 나타나서 그 사람의 몸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런 단계의 사람들은 벌써 뭔가 좋지 않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의사의 진단을 받으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운이 떨어졌다거나 하는 등의 각종 증세를 의사에게 말하지만 몸에는 아직 어떤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의학적 검사 결과도 대개 정상으로 나온다. 정통의학의 검사에서는 에너지의 손실을 측정할 길이 없으며 대부분의 의사들 역시 에너지 기능 장애와 같은 개념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정통의학의 치료법으로는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골치 아픈 신종 질병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물론 그중 일부는 에이즈처럼 정통의학의 방법으로도 진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질병들은 정신없이 격렬하게 돌아가는 일상생활이나 컴퓨터, 인공위성, 핸드폰 등 환경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에서 나오는 전자에너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만성피로 증후군이나 환경장애 같은 질병들은 정통의학의 기준으로 볼 때 비공식적인 질병이며 병원균의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경우들이다. 그러나 이런 증세들은 환자가 에너지장에서 힘이 떨어진 상태를 느끼는 것이므로 에너지의 개념으로 보면
더 이상 확실할 수 없는 공식적인 질병이다. 의학적인 직관은 인체를 육체적 시스템과 에너지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이들은 몸의 질병을 에너지 차원에서 파악하고 증상뿐만 아니라 그 기저에 있는 원인까지 치유하고자 한다. 에너지 장에서 행하는 처치법에는 심리 상담, 침, 마사지, 동종요법 같은 의료 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에너지 치유의 핵심 인자는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다. 의학적 직관이 발병 가능성을 긴급히 경고한다고 하더라도 경고 자체가 치료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치료는 행동만이 할 수 있다. 나의 직관적 방법이 책이나 워크숍을 통해 직접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것 이상으로 기쁜 일은 없다. 그러나 자신의 직관을 충분히 개발하는 건 수년간의 연습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하버드 의대를 나온 신경외과 의사이자 미국 홀리스틱 의학협회의 창립자인 닥터 노만과 함께한 직관 수련은 내가 전문성을 띠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을 읽고 따라해보면 누구나 적잖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명료한 직관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직관을 충분히 개발하려면 수련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조만간 노만과 나는 미국 전역의 홀리스틱 건강센터에서 수련 중인 학생들이 의학적인 직관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노만과 나는 미주리주의 스프링필드에 있는 그의 농장에서 직관 과학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 프로그램은 직관을 인식 기법상의 정상적인 한 부분으로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의학적인 직관 수련 프로그램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매우 엉뚱해 보였지만 그 후 우리 사회는 침술이나 지압, 기공 등 인체의 내부나 주변 에너지의 흐름에 대한 고대의 지혜를 이용하는 치료법에 대해 점점 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레리 도시 박사가 의미와 의학에서 말했듯이 제3의 의학 시대를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제3의 의학 시대란 몸과 마음의 치료에 영적, 물리적 방법, 홀리스틱 요법, 대증 요법 등을 결합시킨 새로운 의료 시대를 말한다. 나는 의학적인 직관이 미국과 전 세계에서 결국 건강관리 문제의 핵심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정통의학의 세계는 바야흐로 에너지나 영성의 파괴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조만간 몸과 영혼 사이의 구분이 무너지는 날이 올 것으로 보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에너지의 언어와 상징적 통찰력의 기법을 배워 스스로의 영혼으로 가는 다리를 만들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모쪼록 이 책을 통해서 독자 여러분이 자기 몸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에너지의 언어로 자기 자신을 생각할 줄 알고 자기 몸을 의식적으로 보살피는 것처럼 자기 영혼 또한 의식적으로 보살필 줄 알게 된다면 나로서는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